반갑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다시 올라온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은 에노비아 이제 파워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직은 많이 이렇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로 기능들 한번 쭉 보시면 저런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잘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시작한 세션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종이로 저희가 설계하던 거를 어떻게 데이터 드리븐 방식에 그다음에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방식으로 갈 것인지, 왜 그걸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슈는 저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파일 베이스드 CAD, 솔리드웍스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경쟁사 CAD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렵죠, 그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으로 CAD까지 이제 다 변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단계적으로 가실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파일 베이스 CAD를 쓰시면서도 모델 베이스 디자인,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공해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당장 CAD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재 쓰고 있는 CAD 익숙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라이센스 이미 이제 투자하신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 변환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일이 좀 되겠죠. 앞에 얘기했던 만도처럼 데이터 클린징을 잘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신뢰성도 확보를 하고 훨씬 더 잘 사내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계기를 물론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저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다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제 출시하는 이 파워바이라는 제품이 드릴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7가지 정도로 설명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있는 거는 컨피규어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자전거 케이스로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었죠,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일하고 있는 CAD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 사례인 거죠. 그래서 저 오토바이는 이제 카티아 V5에서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플랫폼에다 이제 저장하고 웹에서 바로 띄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카티아 V5를 실행하시지 않고 웹에서 바로 이제 편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키텍트인 경우에는 전체 구조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핸들 쪽을 불러와 가지고 어셈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다음에 위치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컴파스를 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본다든가 아니면 포지션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작업을 하고 위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냅 기능을 제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통이 있으면 그 2개의 원통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을 해주면 자동으로 센터를 맞춰가지고 자리에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가 맞춰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또 바꿔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하나의 이제 모델을 만들었죠. 대표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파색 모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옵션들이 예를 들어서 블루색, 화이트색, 실버색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만드셔야 될 텐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S 모터라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저기에는 저희가 150% BOM이라고 하죠. 모든 사양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흰색도 들어가 있고 실버색도 들어가 있고 블루색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대표 모델을 만들었던 블루색에 해당하는 사양만 로딩하겠다 하면은 왼쪽에 있는 버튼에서 필터 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사양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양은 기존에 우리 에노비아에 있었던 그 컨피규레이션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그대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를 바로 불러와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이 선택되어 있는 게 블루 컬러죠. 그러면 안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는 옵션에 맞게 이제 필터링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블루 컬러는 이미 완성이 됐고 이제 블랙 사양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현재 바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실버 사양이 아니라 이제 블랙 사양의 바퀴를 서플라이어한테 주문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양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뒷바퀴에 바퀴가 없죠. 타이어는 있는데 바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랙 사양의 앞바퀴하고 뒷바퀴를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그 새로운 업무 하나 타스크를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고 거기에는 어떤 대표 모델의 어느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 타스크에 다 어태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할 담당자까지 지정을 하고 보내면 그 담당자가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가 바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그 대표 모델의 실버 바퀴로 되어 있는 저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색깔만 바꿔서 해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현재 이미 디자인 되어 있는 거를 참조로 어태치를 시키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분해를 해가지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3D에서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거를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면 이 타스크에 바로 어태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는 전체 대표 모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번의 클릭과 서치와 버튼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키워드만 넣게 되면은 바로바로 그 키워드가 포함된 담당자를 검색을 해서 바로 보여주니까 마우스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스를 진행할 때도 여기 있는 컬래버레이트 타스크바에서 마우스에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터스로 바로바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서플라이 엔지니어가 업무를 받았겠죠, 그죠? 그럼 받아서 실제 이제 검정색 사양의 바퀴를 디자인해서 이제 보내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태치되어 있는 기존의 이제 흰색, 실버색이었죠. 실버색을 선택을 하고 뷰잉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카티아 V5를 이제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띄우실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내가 띄울 카티아 V5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직접 올라오고요. 선택하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 빈 카티아 V5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실버색을 불러와서 뭔가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블랙으로 만들어진 거를 카티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제 다시 플랫폼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 사양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저장된 결과를 아까 전체 어셈블리에 이제 블랙 사양에 이걸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 붙이는 작업은 이제 서플라이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라 OEM의 아키텍트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뷰잉 버튼만 누르면 거기서 2D, 3D 다 돌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태치를 쭉 하게 되면 줬었던 인풋 대비 아웃풋이 한 공간에 다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디 단계에서 이노크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테이터스를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온 결과를 보내온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거를 사양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해주겠죠. 그래서 뷰잉 버튼 누르게 되면은 3D 모델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2D 데이터 클릭해서 도면도 바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아까 트리 구조에 가져오면 그 어셈블리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키텍트는 이제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모터바이크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캣 드로잉하고 캣 파트, 캣 프로덕트 간의 릴레이션십은 저기는 릴레이셔널 이름이 뭐였죠? 넘어갔네요. 릴레이셔널 뷰어였나요? 그걸 가지고서 카티아의 링크 구조들도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파일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설계했었던 그 세션 내에서의 링크 구조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버에서 이게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전체 모든 제품들의 CAD 파일들의 릴레이션십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블랙을 이제 불러왔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자 프로덕트로 이제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D 구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오른쪽에 전체 이제 카티아 내용들을 불러와서 다시 비주얼라이즈 시켜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를 저 왼쪽에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실버 있었던 거를 하이드 시키고 이제 블랙 바퀴를 센터 맞춰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주면 어셈블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에 대해서 이제 조립이 끝난 거죠. 그런 다음에 뒷바퀴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실버를 이제 하이드 시키고요. 하이드 시켰었던 검정색을 다시 이제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자식으로 붙여주고 그거를 위치 변경을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카티아로 설계할 때 선택하고 클릭해주고 하던 것보다 모든 것들이 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기존에는 이제 실버는 대표 모델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블랙 사양에 대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추가해준 앞, 뒤 두 개의 블랙 사양에 대해서 파트에 대해서 블랙용에만 저게 보여지도록 이제 어사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에 보시면 사양 어사인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방금 선택한 파트가 어느 사양에 붙을 것인지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저런 어사이닝 작업들을 실행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웹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리프레시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내용들이 다 뜨고
여기서 아까 처음처럼 다시 이제 필터링을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세 개 사양 중에 블랙 섀도우 사양만 띄워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블루, 이제 실버 다 없어지고 림, 그 다음에 바디 포함해서 다 검정색으로만 실제로 우리가 판매할 제품의 형상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만 설계해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기존에 공통되는 것들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에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CAD 구조 바꿔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피규어드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었던 내용들은 카티아 V5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그냥 웹 URL만 접속하면 보셨었던 모든 기능들이 다 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기존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들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디자인 리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바일 환경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있는 아이패드 가지고 오늘 그 슬라이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아이패드만 있으시면 아까 보셨었던 화면들이 아이패드에서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네,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아 V5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카티아 트리 구조, 오른쪽에 있는 형상, 그거를 똑같이 다 쓰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서는 이제 뭐 섹션 뷰라든가 뭐 메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작업이 끝났으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패드에서 컬래버레이티브 타스크에서 해당 완료한 작업들을 다 입력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앞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기존의 카티아 V5를 쓰시던 것들은 그대로 쓰시면서 우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밸류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한 예가 되는 게 다소가 가지고 있는 뭐 델미아라든가 그 다음에 시뮬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카티아 V6, 카티아 V6에 추가로 그 만들어진 기능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장 쪽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상 최적화 설계라든가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뮬리아 엔지니어가 그 카티아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변환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변환 작업을 하려 그러면 변환을 하는 동안에 또 기구 엔지니어는 뭔가 또 변경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시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기구 엔지니어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러오고 왼쪽에 시뮬리아 아이콘이 있었었죠. 그 시뮬리아 아이콘을 버튼을 실행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죠. 클라이언트 시뮬리아 V6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실제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서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그래서 배기관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다시 플랫폼에 저장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었던 웹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앱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시뮬레이션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용자들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티아 V5에서 디자인한 거를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이걸 디스어셈블해서 그 조립의 순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립의 이제 과정까지도 검증을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코드 이름은 이제 GD인데 그 형상 최적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카티아 V5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카티아 V6에서 구속 조건들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줄 것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서제스천을 해주는 거죠. 카티아가. 그래서 이런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 안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없으면 힘들잖아. 이런 형상을 만들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적용하기 힘들지만 아이디어는 줄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이너시아가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성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카티아 V5 사용자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솔리드웍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NX, 크레오, 솔리드 엣지 이런 CAD를 쓰시는 고객분들도 방금 보셨었던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멀티 CAD가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가지고 이 XCAD DMU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행기 데이터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양 관리보다는 이제 호기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한 한 호기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그 호기에 들어갈 실제 BOM 구조하고 3D 데이터 모델을 불러와서 형상을 이제 보여준 거를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장 케이스를 하이드를 시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보이고 보시면 이제 에이서 레이더가 지금은 없죠.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설계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에이서 레이더는 이제 카티아 V5에서 설계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두 개를 불러와 가지고 하나의 이제 어셈블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장 쪽은 와이어링은 이제 카티아 V6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세 가지의 CAD 데이터가 하나의 구조에 다 이제 들어있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립 작업을 할 때는 뭐 다른 CAD들을 쓰시다 보면은 서로 이제 뭐 이런 클래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공통된 하나의 뭐 뉴트럴 포맷이나 아니면 특정한 메인 CAD로 모든 것들 다 컨버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불러와서 클래시 체크를 해봐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업이 없이 저장만 하고 어셈블러만 구성을 해주면 바로 눈으로 어떤 부분이 클래시가 발생하는 건지를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조립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변경을 하실 때에는 어떤 어셈블리를 내가 변경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수정 작업을 하고 저장하면서 리비전만 바꿔주시면 그 해당한 어셈블리 내에 어떤 파트가 어느 리비전에서 어느 리비전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다 감지를 해가지고 그 변경 내역을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제 EO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전체 어셈블리를 다 카티아에서 띄우려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파트를 선택을 하고 그 파트 기준으로 주위에 있는 파트들만 부분 검색을 해서 그거를 카티아 V5로 띄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어셈블리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 설명드렸었는데 클라우드도 지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2월 달에 18X FD01이 나오는데 그때 클라우드에서 지금 보시는 모든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서플라이어들하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어 놓고 서플라이어들한테 주고 본인들이 업무를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하게 되면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쉽게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이제 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보여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추가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 익스플로러. 이거는 기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반 유저들도 필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카티아 구조에 대해서 필터링 해보고 오른쪽에 그 결과를 3D로 직접 확인해 보고 섹션 해보고 그 다음에 메저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D 리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그 캡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변경을 하면 다음에 내가 저장해놓은 캡처를 불러오면 변경된 내역이 내가 저장해놓은 뷰포인트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페어 기능이죠. 그래서 컴페어 기능은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제품들 간의 비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 변경을 했을 때 리비전 간에 어떤 변경이 있는 건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고 위에 있는 거 왼쪽은 메타데이터고 오른쪽은 실제 3D 데이터죠. 그래서 두 개의 어셈블리 간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후행 부서 같은 경우에는 R&D에서 뭔가 변경을 했을 때 내용들 잘 알려주지 않더라도 컴페어 기능 한번 돌려보면 바로 어느 어셈블리의 어느 파트가 형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D 어노테이션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도 3D 마스터로 이제 가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3D 마스터라고 하면은 2D 드로잉을 더 이상 이제 그리지 않고 3D의 가공 방법이라든가 뭐 공차례다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하고 그 내용 3D 내용을 그대로 현장까지 내려 보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플랫폼에 저장하게 되면 웹상에 이 뷰를 통해서 그 3D 마스터 데이터가 바로 이제 보여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용자들은 고사양의 워크스테이션 필요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 접속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R2017X FD05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06이 이제 10월 달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도 보셨던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가 내년 2월이고요. 그 다음에 NX 크레오, 뭐 인벤터 이런 캐드들은 저희가 내년도 6월 달에 이제 관련된 제품을 출시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해외에서는 G 파워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G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 그러니까 증기 터빈 발전기를 만드는 데인데 이 터빈의 카티아 사이즈가 워낙에 커가지고 전체를 한 번도 로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에서 전체가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 선택을 해서 띄워가지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엄청 이제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먼저 그 북미하고 유럽에 먼저 적용할 이제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그 공작기계에서 이제 11월 달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왼쪽 상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 제품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양을 만든 다음에 그 사양의 옵션이나 그 다음에 뭐 특정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터링이 돼서 카티아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올해 이제 구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BOM하고 이제 설계 변경까지 확장하도록 그런 일정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